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그럴 때만큼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전체와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침체 가능성을 이제 60%로 보고 있는데요. 슬슬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이 상호관세 발표 전에 40%로 제시를 했었던 이 미국 및 글로벌 침체 가능성을 이제 60%라고 올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본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도 이 미국은 침체를 피하기가 더욱더 힘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탄탄한 성장 기반의 성장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덕에 중간 정도의 충격으로 좀 막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침체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침체가 올지 말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아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JP모건의 분석은 중국의 34% 보복 관세 발표 이전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침체에 대한 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침체 우려, 과연 과도한 걱정일지 어떤 포인트를 살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관별로 좀 살펴보면요. JP모건이 분명히 가장 먼저 이제 침체 가시화를 경고한 IB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한 주요 기관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 3월에 25%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상향한 30에서 35% 정도를 꼽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 발표 전에 침체 확률을 20%로 점쳤다가 지금은 35%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SBC 같은 경우에도 연말 침체 가능성이 40%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같은 위험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JP모건 이후에도 연쇄 침체에 대한 콜을 저희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우선은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침체라고 하면은 통상 2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침체라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침체다라고 규정하는 주체인 전미경제연구소의 이 판단도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와 그리고 그 전에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침체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시그널을 주목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요. 역사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색깔의 음영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온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어김없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2년 말부터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보이다가 그런데 이때는 긴축발 단기금리 급등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좀 금리 역전이 풀렸다가 또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번 역전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단 이 단기금리가 급등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전망이 진짜로 훼손이 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은요,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역시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아졌을 때 어김없이 역시 침체가 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최근까지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매우 낮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물론 침체 가능성이 그래서 제한적이다라기보다는 높은 국채금리 탓에 상대적으로 회사채 금리 간의 차이가 적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에도 조금씩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후에 지금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지금 400베이시스 포인트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 조달 환경의 악화 여부 그리고 관련 우려가 올라가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두 번째 시그널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엔캐리 청산 가능성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를 야기했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습니다. 즉 위기 상황 때 이제 N 자금이 해외 자산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올지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본이 거의 나홀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 가운데서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이제 금융시장에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좀 챙기시면서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살피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관세로 불구하고 반도체주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램리서치 그리고 케이던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주가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관세 대상에서 빠졌죠. 하지만은 최종재, 우리가 얘기하는 뭐 IT 세트 전반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영향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등 이번에 관세 충격에서 반도체 섹터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OA에서는 특히 비용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가능한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 위주의 AI 인프라 구축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섹터 내에서의 선별은 좀 강조를 했어요.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 또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대응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와 관련한 얘기까지 좀 넘어가 봤는데요. 저는 이런 점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AI의 수혜를 받고 있었던 반도체주, 아직도 믿어도 될까? 이 BOA의 보고서를 믿어도 될까? 역시 중요 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앞으로 좀 염두를 해야 할 그런 포인트는요. 관세 전쟁에 따른 빅테크들의 투자 축소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캐펙스 투자 축소 우려가 결국은 엔비디아 등의 조정을 이미 좀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공포가 이제 불어닥치게 된다면은 빅테크 등의 IT 기업들이 결국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소싱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 가격 급등도 이제 악재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좀 잘 살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말간에도 MS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나온 반면에 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위스콘신에 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 만큼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가 행보를 보이는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트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랠리를 이끈 거는요,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순이익 마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AI 수혜를 받으면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랙웰의 초기 비용에 따른 이익률 타격을 지금 이미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아키텍처,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되는 시점에서는 뭐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관련된 또 내용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 포인트는요. 어떻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최근 급락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6년 초에 비해서 계속해서 30배, 그리고 40배, 50배 가까운 포워드 PR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0배 초반까지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BOA에서 또 언급한 또 다른 종목,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포워드 PR이 20배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치는 낮아진 상황에서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머니플로우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살피시면서 관련 섹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